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과학선생님 김사티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물질의 특성 중에 첫 번째 밀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밀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밀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밀한 정도입니다. 밀한 정도. 야, 여기서 근데 이 밀하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이게 빽빽한 거예요. 빽빽한 거. 자, 그래서 얼만큼 빽빽하게 들어차 있느냐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친구들. 여러분한테 두 가지를 제시를 할게요. 자, 같은 공간 안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A하고 B 중에 어떤 것이 더 빽빽합니까? 어떤 것이 더 빽빽하나요? 그죠? B가 더 빽빽합니다. 같은 부피에서요. 같은 부피에서 이 알갱이의 양이 많은 아이들이 훨씬 더 빽빽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로 제가 하나만 제시를 할게요. 그럼 똑같은 양을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을 똑같이 해서 자, 요렇게 요 공간 그 다음에 자, 요 공간 자, A하고 B 중에서 누가 더 빽빽한가요? 누가 더 빽빽합니까? 그죠? B가 훨씬 더 빽빽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같은 양일 때는 부피가 작은 아이들이 훨씬 더 빽빽하게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가 가세요, 친구들? 오케이? 자, 그렇다는 것은 이 밀도라고 하는 것은 밀한 정도. 그러니까 즉 얼만큼 빽빽하냐는 뭐와 비례합니까? 뭐와 비례하나요? 이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입자의 양, 즉 질량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부피라는 것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비례라고 하는, 자, 질량에 비례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질량의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밀도의 숫자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밀도도 커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반대로 부피에 반비례한다는 말은 부피가 작아질수록 밀도가 커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친구들? 요거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밀도라는 것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느냐? 바로 질량이라는 값과 부피라는 값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피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우리는 부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액체든 기체든 고체든 모두 다 부피를 갖고 있죠. 요 컵을 한번 볼까요? 요 컵 같은 경우는 이 컵 요거 여러분들 우리 몇 밀리리터짜리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게 바로 이거에 대한 부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위 같은 경우는요, 보통 밀리리터나 리터 우리가 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요. 고체의 경우는 센티미터 세제곱 그 다음에 미터 세제곱 요거를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부피 우리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공식 여러분 혹시 배우신 적 있나요?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공식 배우신 적 없으세요? 이거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예, 그래서 요게 센티미터씩 센티미터 하면 센티미터 세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미터면은 미터 세제곱이 되는 거죠. 이거 알고 계시죠, 친구들? 그죠?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1학년 때 다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거는 이제 고체의 부피를 측정을 하는 거고요. 자, 액체나 그런 모양이 그런 큐브처럼 이렇게 규칙적이지 못한 그런 고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요런 것에 대해서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금 실린더라는 것을 씁니다. 자, 부피를 측정할 때는 이제 눈금 실린더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 이 눈금 실린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고요.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금이 쭉쭉쭉쭉쭉쭉쭉 나와 있는 요런 겁니다. 요런 거고요. 여기다가 그냥 액체를 그냥 부어요. 평평한 곳에 놓고요. 액체 그냥 여기다가 안에다 넣습니다. 액체 안에다가 넣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액체가 이만큼 존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존재하게 되는 여기까지 그 눈금을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액체에 부피 재는 거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금 실린더를 평평한 곳에 놓고요. 액체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요. 눈의 높이가 이렇게 액체의 표면과 수평이 되도록 한 후에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어림하여서 읽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친구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있는데 저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시면 지금 여기 요 부분하고 지금 어디를 읽어야 될까요? 이 위에 지금 표면 장력 때문에 이 위에 지금 올라온 여기를 읽으시면 안 돼요. 여기를 읽으시면 안 되고 지금 이 아래쪽 평평한 곳 있죠? 요곳의 눈금을 읽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요. 지우개를 좀 지워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위에까지 올라와 있고 여기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보통의 거의 대부분의 액체들이 다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윗부분에 이 눈금을 읽는 것이 아니라 아랫부분에 요런 평평한 부분에 요 눈금을 읽어 주셔야 됩니다. 자, 요 눈금이 바로 요 액체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30에다가 1, 2. 그래서 요거는 32ml다. 예, 뭐 요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눈금 실린더의 최소 눈금이 1ml이므로 최소 눈금이 1ml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32.0이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어림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예. 다시요.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읽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 눈금 자체가 1ml니까 1ml의 10분의 1, 32.0. 오케이. 요거까지 읽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 액체의 부피 재는 거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이거 저를 좀 줄일게요. 자, 이제 그 모양이 불규칙한 그 고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여러분들 고체가 이렇게 정육면체로 이렇게 큐브처럼 이렇게 딱 돼 있어서 가로 세로 높이를 이렇게 딱 원활하게 잴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대부분이 아닐 겁니다. 그죠? 대부분이 아니고요. 모양이 거의 다 제각각이죠. 모양도 막 이렇게 제각각이죠. 이런 거의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잴 수가 없잖아요. 재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재느냐? 자, 보시면은 고체 물질을 녹이지 않는 액체가 있습니다. 만약 이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어디다 넣으면 됩니까? 물에다 넣으면 돼요. 보통 대부분이 물입니다. 대부분 물인데, 뭐, 물에 녹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물에 녹지 않는 뭐 유기용매, 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반응하지 않는, 고체 물질과 반응하지 않는, 또는 녹이지 않는, 요런 액체 물질을 눈금 실린더에 넣습니다. 눈금 실린더에 일단 넣고요. 뭐 50ml면 50ml 뭐 넣습니다. 50ml 넣고, 자, 고체 물질을 실에 매달아서 액체 물질 속에 넣고 늘어난 부피를 측정한다. 그래서 요 고체 물질을 넣었을 때 얘네들이 만약에 65ml까지 올라갔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고체 물질의 부피는 몇 밀리리터? 15ml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측정이 가능한 겁니다, 친구들.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요, 이 물에 뜨는 고체 같은 경우는요, 이 가는 철사를 이용해서 고체를 눌러서 물속에 넣기도 한다는 거 꼭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모양이 규칙적인 고체는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높이 곱하는 거. 잠깐만요, 친구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요. 1cm 세제곱은 1ml와 똑같다. 요거를 꼭 좀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환산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큐브로 되어 있는 거 요거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높이 곱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요거는 요게 만약에 15cm 세제곱이다. 요거는 뭐와 같냐면요, 15ml와 같다. 이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친구들? 요렇게 환산이 가능하다는 것까지도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량으로 가겠습니다. 질량.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 물질의 고유한 양입니다. 이거 여러분 요렇게 하시면은 약간 감이 안 오시는데, 이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입자들의 양이라는 거예요. 입자들의 양. 자, 고유한 입자의 양. 자, 근데 이 입자의 양은, 자, 보세요. 얘가 만약에 우주로 갔어요. 우주로 갔습니다. 우주로 가면 얘가 갖고 있는 고유한 양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뭐 충돌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얘가 어느 상태가 되든지 간에 어떤 장소를 가든지 간에 얘는 변하지가 않아요. 얘는 고유한 값입니다. 자, 다시요.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소나 상태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물질의 고유한 양, 물질이 갖고 있는 입자의 고유한 양, 요게 바로 질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질량의 단위는 밀리그램, 그램, 킬로그램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그죠? 밀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여기서 이 무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무게라고 하는 거. 무게 같은 경우는 이제 뉴턴이나 아니면 킬로그램 F, 요런 거를 쓰죠. 요 단위 여러분들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자, 근데 요 무게는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질량만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무게는 왜냐하면 이게 중력에 따라서 행성이 받는 중력에 따라서, 중력의 크기에 따라서 이 값이 다 달라지거든요. 달라지는데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물체가 갖고 있는, 또는 생명체 또는 뭐 어떤 물체든지 가지고 있는 입자들의 그 고유한 양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무게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저울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전자저울 거의 대부분 전자저울입니다. 윗접시 저울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 정도는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윗접시 저울 이용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자, 윗접시 저울을 평평한 곳에 두고요. 윗접시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요. 접시가 위로 이제 향하고 있는 저울인데, 이게 여러분 요거예요. 요거에서 자, 물체를 여기다 올려놔요. 물체를 여기다 올려놓고 조그만한 거 이제 분동이라 그러거든요. 요거를 이제 분동이라 그래요. 요거를 분동이라 그러는데, 요 분동을 무거운 거부터, 제가 뭐라 그랬죠? 무거운 거부터. 자, 무거운 분동부터 하나씩 올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가 어떤 순간에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그냥 수평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수평을 맞을 때의 분동의 질량들을 모두 더해주면 바로 여기서의 이 분동의 질량이 바로 내가 원하는 물체의 질량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죠? 자, 저울이 수평이 되면 분동의 질량을 모두 더한다. 이 분동의 질량이 바로 물체의 질량이 되겠다. 아시겠죠? 네. 요렇게 재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자, 근데 전자저울은 더 간단합니다. 전자저울은요, 1 평평한 곳에 놓습니다. 2 0점, 자, 0점 맞춥니다. 0점. 3 물체 올려놓습니다. 끝! 전자저울은 이게 끝이에요. 진짜 간단하죠. 그죠? 네, 전자저울은 이게 끝입니다, 친구들. 아시겠죠? 질량 재는 방법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까지도 알아봤는데, 이제 밀도를 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 재는 거 한번 알아볼게요. 자, 밀도는 이제 아까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살짝 드렸어요. 여기서 지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밀도라는 것은 부피에는 반비례합니다. 부피에는 반비례. 그 다음에 질량에는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즉 질량이 커지면 밀도는 커지고요. 부피가 작아지면 밀도는 커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수식으로 여러분들이랑 한번 해보면, 보세요. 밀도랑 질량이랑은,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분자에다 놓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부피 같은 경우는요. 부피가 작아져야만 밀도가 커지죠. 그죠? 자, 보세요, 친구들. 밀도랑 부피는 반비례한다.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밀도랑 질량은 비례한다. 요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비례한다. 요거는 비례한다인데 분의 1로 비례하기 때문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부피값은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값이기 때문에 밀도의 값은 작아지게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질량의 값은 커지면 커질수록 분자이기 때문에 이 전체 분수값은 커지니까 밀도 값은 커지게 되겠죠. 예, 요거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요거 꼭 기억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친구들. 자, 밀도는 뭐분의 뭐다? 부피분의 질량이다. 부피분의 질량이다. 그냥 외우려고 무턱대고 덤비지 마시고, 밀도라고 하는 것은 빽빽한 정도. 빽빽하려면은 부피가 작아야 빽빽하고 질량이 많아야 빽빽하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 생각이 다 나실 겁니다. 자, 생각이 나실 테니까 그러면 밀도라는 것은 부피값이 작아야 밀도가 커지고 질량값이 커져야 밀도가 커진다. 요거 생각하시면 부피분의 질량 바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걸 왜 외우고 있습니까? 외우지 마십시오.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바로 나올 거예요. 이게 먼저 이해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 바로 나와요. 자, 다시요. 밀도는요, 부피분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부피분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하고 그걸 한번 해보죠. 영상을 통해서, 실험 영상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거를 한번 해봅시다. 밀도를 한번 구해봅시다. 친구들. 밀도를 구해봅시다. 잘 보이시죠? 자, 물체를 A부터 지금 H까지 놨는데, 우리 한 3개만 해봅시다. 3개만 해봅시다. 3개만. 자, 어떻게 측정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질량 측정하겠습니다. 자, A 할까요? E 할까요? 뭐 할까요? 저 A 할래요. 자, A의 질량 측정해 보니까 133.79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얘 이제 부피 측정하려고 그러는데 얘 부피가 보니까 좀 불규칙해요. 불규칙하니까 가로 세로 높이 이런 거 쓸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어디로 넣느냐? 바로 여기로 넣습니다. 여기로 넣어 보니 부피는 17이 나왔네요. 자, 여러분 식을 한번 세워 보시죠. 식 세워보세요. 빨리 식 세워보세요. 식 어떻게 세우면 됩니까? 얘 밀도값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부피분의 질량하면 되죠. 맞죠? 부피분의 질량하면 되죠. 다시요. 그러면은 17분의 133.79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7.87이 나오겠습니다. 밀도값은 7.87이 나와요.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 그죠?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좋아요. 다음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 한번 해볼까요? 이거 그 금같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193g입니다. 193g짜리인데 이거를 이제 부피를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부피를 측정하니까 10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이게 계산하기 너무 쉽죠, 친구들. 10분의 193입니다. 그러면 밀도값은 얼마 나올까요? 19.3 나오지 않을까요? 맞네요. 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쉽죠?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뭐 돌덩이 같은 거 요게 F 124.74입니다. 자, 요거를 부피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부피를 한번 재보면 11이 나왔네요. 자, 식 불러주세요. 얘 밀도값은 얼마예요? 11분의 124.74. 그럼 얼마예요? 11.34. 여러분한테 지금 이거를 계산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계산을 하기보다는 저는 원하냐면은 여러분이 이게 식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식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얘 부피 구하는 거 17분의 134.79. 얘 부피 구하는 거 10분의 193. 뭐 요렇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 요거 단위에 대해서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위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단위는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거 왜 그래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질량의 단위 그램, 킬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등등. 뭐 밀리그램도 있겠죠. 밀리그램. 오케이. 자, 부피의 단위 뭐가 있겠습니까? 부피의 단위 센티미터 세제곱 있고요. 리터 있고 밀리리터 있지 않겠습니까? 미터 세제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게 될 수 있느냐? 어떤 게 될 수 있느냐? 만약에 부피 10ml에 질량이 130g짜리다 라고 한다는 것은 얘의 밀도는 얼마예요, 친구들? 얘의 밀도는 얼마입니까? 1.3 g per 밀리리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어요? 됐습니까? 자, 다시 130kg짜리가 있습니다. 130kg짜리가 있고 얘 부피가 잠깐만 13m 세제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식 세워보세요. 13m 세제곱분의 130kg입니다. 자, 그럼 얘의 밀도는 얼마예요? 얘의 밀도는 10kg per 미터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구할 수 있겠죠? 이거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 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단위 같은 경우는 따로 여러분들이 외우지 마시고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거는 지금 질량, 요거는 부피. 그래서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그램 퍼 밀리리터, 그 다음에 킬로그램 퍼 세제곱 미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분자고요. 이게 분수예요, 분수. 이게 분수고 이게 분자 분모입니다. 분자 분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돼요. 분자 분모입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친구들? 알겠죠?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가지 물질의 밀도를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가지 물질의 밀도를 측정할 수 있다. 즉, 측정한다는 것은, 자, 밀도를 측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친구들? 부피와 질량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피와 질량 갖다가 어떻게 측정한다? 바로 부피분의 질량. 이거 좀 지울게요. 너무 더럽다.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의 부피를 측정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뭐를 배울 거냐?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 바로 이 밀도라는 아이가 물질의 특성인지 아닌지를 설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에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패들렛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습 생명입니다. 복습 계속해서 꾸준히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구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빠이.